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1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4시 35분. 자, 장이 끝났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월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하단선 411대에 있는 하단선하고 그다음에 370 5.99에 있는 하단선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크게 변동성을 주면 거래량이 터져 나오니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올라가더라도 막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상승하고 깨작 이렇게 며칠 시간을 때우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거래량이 덜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승에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13거래일이 지났고요. 앞으로 9거래일이 남았죠. 아직 거래일 수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서 뭐 이게 오른다 내린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상단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한다 그러면 한 437대까지는 아마 상승을 노려볼 가능성도 예,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달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미래 버튼을 누르면 다음 봉이 그려져요. 이게 장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장 중에도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지금 보시면 현재, 과거, 미래 예측이 있는데 여기서 미래 버튼을 눌러주면 실시간으로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단지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는 거는 장이 끝나고 찍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상단선은 발달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상단선의 위치가 이번 달 고가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번 달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 이제 꺾여요. 이렇게 이제 아래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단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여기 있는 이제 428.9에 있는 거는 이번 달에 쓴 거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419에 만들어진 거는 이번 달 저가랑 가깝게 있죠. 그래서 419에 있는 하단선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최저가 모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가는 예, 7월 달까지는 한 번도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러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면 이제 399대까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구조는 무조건 저가를 높여가는 형태로 상승을 해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399대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면 다음 달에 어쨌든 매도도 매수도 일단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예, 계속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도 계속 찍어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게시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 하단선이 있죠. 여기 하단선이 있고 그 밑에 하단선은 여기 있는데 이건 이제 저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하단선이 매수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관건이에요. 매도가는 436.58이랑 그 다음에 438.08에 있으니까 이거는 보시면 이제 월봉에 있는 두 번째 상단선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예, 그래서 437대까지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상 정고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고가 투자 심도는 하락하지 않아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정고를 넘든 안 넘든 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주봉이 아니라 일봉인 거죠. 그래서 일봉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431에서 그죠? 431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그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매수자한테 불리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는 음, 이번 주에 음봉이 나면 안 돼요. 매수자는 이번 주에 음봉이 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다음 주가 월 말이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를 거라고요. 찍어 누르는데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상단선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자, 보세요.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지. 그런데 이게 음봉이 더 깊어지면 예, 이게 상단선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예측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얼마까지 빼볼까요? 425까지만 빼볼게요. 425까지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상승에 불리하다. 예, 요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저가도 안 깨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다음 주에도 잘하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 주에 전봉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하면 다음 주에 반등했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430에서 431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공간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매도자는 437대까지 주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 영역 전체가 다 매도 영역이에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은 어, 굉장히 황당하게 끝났는데요. 보시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형태에서 그죠? 여기 432.13 정도? 요 사이가 매수 영역인데 딱 그거만 지켰어요. 그리고 요 시가 바로 위에 상단선이랑 그 위에 434.20 정도의 상단선이 있었는데 딱 고기 맞고 툭 떨어졌어요. 그건 맞고 떨어졌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봉만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을 했겠죠. 현재로 보면 아마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예, 하락을 해서 그렇죠?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했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 다 하락이에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근데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인데 주봉은 지난주 저가만 깨지 않으면 내려가는 족족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가를 깨면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일봉은 지난주 저가까지 가야 되고 주봉은 그게 다 매수 가격이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오늘 저가가 내일 붕괴된다고 한다면 한판 하겠죠. 주봉이랑. 자, 보시면 이제 추세는 무너졌어요. 예. 만약에 내일 내리면 한 430대까지 그 이하까지도 갈 수 있겠고요. 매도자는 432.85나 그 다음에 433.81 정도. 예, 요 정도가 이제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고, 매수자는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최저가 모드가 된다. 그럼 이제 최저가 모드가 됐을 때 만약에 개인의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정말 쏟아지겠죠. 어쨌든 주봉의 매수 전략과 일봉의 전략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갭상승이 나와서 간다 그러면 어차피 갭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봉의 전고점을 이제 넘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봉의 전고점을 넘게 된다면 437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수만 이렇게 살펴보면 일봉은 사실 여기서 등가 아래로만 내려간다 그러면 예,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쏟아질 수 있는 환경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봉에서 어제 오늘 저가를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누를 거다. 누르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있으니까 어디서 튕기는지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튕기는 시점이 어딘지를 살펴보시는데 어쨌든 주봉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지난주 저가가 손절선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잘 계산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은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갈 거면 여기서 또 갭상승이 나오겠죠. 네, 갭상승이 나오면 이제 주봉은 어차피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봉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갭상승이 딱 나온다는 거는 주봉을 따라가는 거니까 한 437까지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 이제 월봉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주봉이랑 월봉이랑 싸우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매수자하고 이제 매도자하고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은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 금요일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자, 주봉 볼게요. 네, 주봉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봉 고가를 못 넘었고 그 다음에 하단선에서 튕겨서 애매하게 딱 마무리를 했죠. 근데 이제 현물 차트랑 다른 건 현물의 상단선은 굉장히 멀리에 있지만 선물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매수자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선물은 이번 주에 고가 투자 심도가 1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예, 그래서 전분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음, 일봉으로 보시면 예, 전분 고가를 넘었죠. 넘었는데 고가 투자 심도는 1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횡보예요. 그래서 주봉의 예, 전봉 고점을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진짜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 환경을 보면 일단 아래가 열린다. 예, 아래가 열린다라는 거는 개파락이 나오면 일단 일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봉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오는지 그거를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437대 코스피 200 지수래요. 자, 레버리지. 예, 월봉은 상단선 위에 그대로 있고요. 예, 주봉도 보시면 예, 하단선 찍었죠.
28,300원 정도? 오늘 저가 그 정도지 않을까요? 28,325원.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28,323원. 안 찍었나 보네요. 와, 안 찍은 건가 봐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 대략 한 28,975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목표가에 거의 도달하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 전략은 예,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면 이제 홀딩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 매수하실 거면 28,320원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이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은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그죠? 하단선에서 감아 올렸죠? 깬 건가? 안 깬 건가? 잠깐만요. 저가 315원. 저가, 10원 안 깼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건 개파락 나오면 이제 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일봉상으로는 이제 매수가 불가능하고 주봉상으로는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봉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한 수요일 정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꽃버스. 꽃버스는 예, 자 계속 그렇죠? 하단선 아래 있죠. 월봉은 계속 매수입니다. 주봉은 막혀 있죠.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는 이제 1950원대가 막혀 있는 거고요. 아직 매수가는 안 왔어요. 1911원, 그다음에 1895원 정도. 예, 그 정도의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대로 올라가면 고맙고요. 예, 일봉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상단선에서 막히고 하단선에서 버티고 내일이 되면 위가 열리죠. 예, 그래서 내일이 아마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이. 내일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질 거고, 만약에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으로 잡으면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정도에 상황을 보시고 매수 여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보다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투자자 인적수 매수를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선물은 만기일 다음 날로 치면은 포지션이 없는 거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고, 만기를 포함하면 아직 3,400억 정도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완전히 상방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선물을 매수로 잔뜩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수한 걸 보면 개인이 이제 9,455억인데 여기서 2천억 더 해야 되잖아요. 그 카카오 개인 지분 파신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1조 1천억 원. 지금 개인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조 1천억 원이 된 거고 외국인은 5천억을 빼야죠. 그러면 이제 2조 1천억 원대의 매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현물을 2조 1천억 원 들고 있고 선물을 3,400억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1.8조 원 정도 매수 물량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대단한 물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현물이 2조 1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달에 9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의 현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 급격한 하락은 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선물을 사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 오늘 3천억 정도, 3,106억을 팔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 지금 2조 1천억 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현물을 던지는 날이 나와야 이제 고점을 지나서 하락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물을 사, 현물은 팔았고 선물은 샀기 때문에 뭐 답이 없는 거죠. 예. 현물을 팔면서 상승은 맞고 선물을 사면서 하락도 맞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라서요. 근데 시간을 때우면 때울수록 상방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단선 위에서 계속 버티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치에서 버틴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상승액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그다음에 ETF를 살펴봤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